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아직까지 원불교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르침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사실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수행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겼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원불교 수행이 왜 이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교의품 20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래사원에서는 연불종은 언제나 연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며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정의 사막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재래의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 사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거는 계속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원불교 수행의 아주 세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 아신 바와 같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수행 공부법인데 이거를 불교하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면 이제 정,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막 그러면 그냥 계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저희들 입에 붙어 있는데 이 원불교의 사막은 이 개념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사막이라고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행품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지금 교의품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을 원불교에서는 이제 병진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좀 하면은 편벽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골고루,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뭐 비유하자면 그 겨울에 뭐 이렇게 눈사람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격도 그렇게 균형 있게 둥글둥글하게 어디 모난 데 없이 원만한 인격으로 성장하려면 이게 병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법문 말씀처럼 연불종은 연불만 주로 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거나 뭐 좌선을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연불을 통해서 뭔가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고 그 경지로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종, 이 가르칠 교자죠. 교종은 선종 이렇게 나가죠. 이 종파가 나뉘는 건데 이 교종은 뭐예요? 84,000 경전을 주로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법문을 통해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선종은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 주로 좌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종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타파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묵조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화두를 들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상태에서 해광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는 여러 가지 선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말씀은 그냥 좌선을 주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종에서는 이제 계율할 때 율자니까 계율 지키는 거를 주로 합니다. 대종사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편벽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래서는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축구 선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계속 체력 단련만 한다. 그럼 좋긴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할 때 기술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코치한테 강의만 듣는다. 그 백날 들어서 축구나 무슨 종목에 대해서 그 지혜가 밝아지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원만하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셋으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이것을 셋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원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뭔가 좌선을 몇 시간씩 좀 더 많이 하면 어때요? 좀 더 도를 일찍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연불, 좌선, 뭐 정기일기, 상시일기, 뭐 경전, 강연, 회화 해서 11가지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고 뭐 주의 조행, 몸가짐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이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들을 갖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불교 안에도 조금 있을지 모르고 밖에서 볼 때는 더구나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런 게 아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상시훈련.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그 지켜야 될 것들을 12가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수행자라면 이런 것들을 골고루 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만 자꾸 빨리 해서 그 길로 뭔가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골고루 균형 있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헬스장에 가서 막 무거운 역기를 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몸을 다친다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수행은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수양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한낮에 활동을 해야 될 때에 1시간씩 좌선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대 생활 속에서 그게 삶의 리듬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 좌선 오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할 텐데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전의 수행의 그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시다. 제가 그 이렇게 일부러 템플 스테이를 한 1박 2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스님들께서 절마다 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예불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절하고 독경하고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새벽부터 쭉 그렇게 하루에 한 서너 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생활 속에서 한 1시간 정도 좌선을 하시나 봤더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계종이 선종인데 간화선을 위주로 하는 대표적인 종단인데 그 하선 동선 해가지고 3개월 정도씩 뭐 그 이상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좌선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평소에는 일과에 좌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일과를 마치면서 연부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상시일기를 쓰거나 그런 것도 이제 저희하고는 다르게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좌선을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루에 1시간씩 좌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365일 동안 아침에 1시간 동안 좌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꾸준히 했을 때 그 얻는 그 선의 공덕 같은 것들을 체험을 해보신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교종, 그러니까 특별히 교종은 아니지만 그 이렇게 그 강원이라고 그러죠. 강원. 그러니까 경을 주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강원을 나오거든요. 뭐 4년제나 몇 년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경전만 봅니다. 제가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강원 최고의 과정을 나온 분한테 한번 그 질문을 해봤어요. 일과 속에 좌선을 하시냐? 전혀 안 하신다고 그러죠. 오직 계속해서 이제 경전만 읽는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님이 되시는데 비유하자면 원불교 교학과 학생들의 일과를 보면 어때요?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좌선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프로그램 따라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일기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11과목이 그냥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무님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런 것의 연장이에요.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이게 그 원불교에서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뭔가
그 업무를 본다 그럴 때 그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그럼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운다. 그랬을 때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24시간 쭉 마음 공부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내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음 공부의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 3대력이 증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윗사람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쭉 한다 그러는데 하기 싫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뭐 물건 가져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백날을 업무를 해도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급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도 보태고 이러면서 뭔가 지혜가 개발되는 시간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내 마음 속에 하기 싫은 생각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아채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렇게 그 눌러놓는다든지 그 멈춘다든지 그렇게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 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 3대력이 증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훈련 11과목이나 상시훈련 12조목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시선법에도 보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전화 받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모든 업무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경계에 내가 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대력을 증진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런 일을 모두 빼놓고 한가한 시간에 좌선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경계를 대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가 바로 이 3대력을 증진시킬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막 수행 공부를 이렇게 쭉 여러 과목으로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골고루 익혀야 천만경계 속에서 3대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생활하시면서 내가 24시간이면 24시간이다,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있는데 그 이 세 가지 공부 중에 어느 쪽을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어느 쪽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사리 연구가 훨씬 더 많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또 학자시니까. 뭐 일단 교준을 보고 뭐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예. 듣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정신 수양을 하려면 일단 이게 준비가 이렇게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훨씬 작은 것 같고. 예. 교도님 어떠세요? 저는 사리 연구 작업 시선 사실 다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정신 수양이 가장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수양이 꼭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일 그 일에서 정신수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실력을 갖추려면
그 수행력을 갖추려면 하루에 일과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그 정신수양이라는 그 기초 마음의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 그 기본이 좀 다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법문을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그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공부 중에 주로 사리 연구만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긴 다 알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도 판단이 이렇게 돼요. 저 사람 공부가 어디까지 됐구나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정작 내가 마음을 바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때 어때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급발진 사고들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표현하죠. 저 사람 급발진하네. 그 마음이 어때요? 내가 참아야 되겠다 했을 때 안 참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막 요란하면 아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누워가지고 아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애기들도 그러고 보면 학생들 보면 아 그러고 막 나중에 일어나서 엄마 왜 안 깨웠냐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꼭 그런 모양으로 알긴 다 알아요. 아 힘든 일이고 내가 꼭 오늘까지 해야 되고 내일까지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딱 이렇게 실행력을 갖춰서 작업 취사 이게 딱 맺을 건 맺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사막의 관점으로 늘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상시 일기를 쓰면 웬만한 게 잡힙니다. 내가 체크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루에 얼마 뭐 좌선했다, 심고 올렸다, 뭐 경전을 얼마 봤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계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까지 가지 않으면 지켜야 될 계문이 30가지가 있는데 계문도 못 지킨다 그러면 뭐예요? 이 작업 취사를 논할 자격이 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나머지 유혹을 당하는 경계 속에서 뭐 그냥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늘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1년이면 1년 보면서 계속 자신한테 학점을 매기셔야 된다. 자, 21장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어지는 법문인데 이 사막병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스랑의 세 발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아울러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이어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 쇠스랑 아시죠? 쇠스랑. 요즘 분들은 이 쇠스랑 모를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포크입니다. 밥 먹을 때 그 포크, 나이프 포크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무 손잡이를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건초 더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 삽 대신에 이렇게 딱 삼지창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농기구죠.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이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만 있다고 쇠스랑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스랑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세 개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 이 사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 이제 드렸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이 좌선 따로 있고 연불 따로 있고 경전 따로 있고 하니까 과목은 다 따로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심신작용하는 거를 깊이 보면 이제 아깝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사막을 봤다면 이거는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 11과목을 하면 여기 지금 어떤 과목입니까? 경전, 이 지금 주로 경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정복을 입고 이게 이제 방송에 맞는 격을 갖춰서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러잖아요. 의미를 전달하고 제가 생각한 거를.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강연 우리 11과목 중에 이런 것들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사리연구입니다, 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리연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차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PD님들이 계시고 카메라로 비추고 하니까 긴장되잖아요. 근데 긴장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랑 제 차 마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 실수하면 편집해야 되고 말 실수하면 그대로 나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편안하게 긴장된 마음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경전 강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게 정신 수양도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피곤한데 오늘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컨디션을 조절해 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취사력을 또 발휘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취하고 취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이 안에도 전체가 지금 취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주로 뭐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다 집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경전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요란하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뭔가 요란하잖아요. 경전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정도의 그 취사력을 가진 분들은요. 그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에 30분, 1시간을 꼭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것 안에는 사막이 꼭 같이 들어가 있어요. 주종이 좀 바뀌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꼭 30분, 1시간 정도씩 좌선을 해요. 교도님들이. 그랬을 때 좌선을 하긴 하는데 저분이 이렇게 오래 좌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좌선을 어떻게 하셨길래 생활이 저렇지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도님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우리 정전에 나온 그 좌선법 있잖아요. 그것이랑 많이 달라.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지 모르는 당신만의 좌선법으로 좌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좌선의 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얻지 못하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좌선은 정신수양이에요. 그렇지만 좌선의 방법을 잘 알아서 좌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사리연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좌선을 하는 거는 뭐예요? 작업 취사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막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사막이 여기 좌선하고 아침에 좌선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보온하고 뭐 주의 조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때요? 이 세 과목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하자 보면 이만큼 겹쳐져 있다. 또 크게 보면 아주 많이 겹쳐져 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하는데도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필요한 거고 작업취사를 하는데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리더들의 그 안 좋은 덕목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그 지혜는 머리는 안 좋은데 뭐 너무 성실하다 이러면 차라리 성실하지 않은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사마고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뭔가 성실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 근데 지혜로운 눈으로 옆에서 보면 어때요? 아, 차라리 안 하는 게 왜? 방향이 틀리고 그 정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본인은 복을 짓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저건 죄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작업 취사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야 되는데 정의와 불의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 작업 취사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건 뭐예요? 사리연구죠. 또 사리연구를 잘하려면 마음이 아주 투명하게 정신수양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사막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수행을 조각조각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병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막병진, 사막을 병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제 유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막병진에 감이 안 잡히신다 또는 어떤 경우에 조금 이게 좀 소화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사막병진이라는 게 조금 뭐라 그러나 아주 초보자에서 조금 지나서부터는 사막병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완전히 초보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작업 취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이제 해서 그런 방법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막병진인데 그전에는 좀 이 사리 연구 쪽을 훨씬 더 강조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좌선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딴 방법으로 좌선을 한다든지 뭐 상시일기를 쓰는 방법도 모르고 막 상시일기를 쓰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길을 알려주려고 경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아까 그 때에 맞춰서 하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시간 배분, 네, 네. 그러니까 하루면 일과, 일주일이면 뭐 주말에 법회에 참석한다든지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때 사막병진을 어떻게 하냐면 과목을 골고루 배치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막병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냈는데 그냥 그 한 과목만 계속했다 이러지 말고 그 사막 과목들을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것을 사막병진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교육품 21장으로 넘어오면 그 한 과목 안에도 또 사막이 있고 어떤 그 심신작용 안에도 다 사막이 있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사막병진, 아까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그냥 이 세 가지 과목들을 골고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사막에 대한 말씀이라 2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계속 사막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쉬운 단어지만 지남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지남침. 나침반. 예, 나침반이에요. 예, 컴파스라고 하는 남쪽을 가르치는 침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대종사님께서 아주 우리나라 분이시기 때문에 한글의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대중,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저는 김대중 씨가 생각나는데 대중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흔히 대중 잡는다는 표현도 해요. 이게 어떤 때 쓰죠? 혹시 집에서 살림하시니까 이런 표현 하면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 단어가 쓰임 뭐 오이 어림잡아서 이렇게. 맞아요. 어림 잡는 거예요. 그 흔히 쓰이는 밥할 때 물을 물대중을 잡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식초나 기름이나 뭐 간장 이렇게 부으면 그 시집 가려고 하는 딸이 그게 몇 cc예요, 엄마? 그러면 대중을 잘 잡아서 해. 그 엄마들은 cc로 그 뭐 무슨 한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손대중으로. 그럼 우리 사막은 무슨 대중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마음대중 잡는 거예요. 어림 잡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감 잡는 거예요. 그냥. 감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림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몇 cc라고 못을 박아줘야 요리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넘어가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 양과 그 재료의 종류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그 양이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감을 잘 잡는 거죠. 그 대중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고 양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도 그 상황에 맞게 요리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천만 경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왜 1000가지, 10,000가지 경계라고 한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은 있을지언정 같은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리를 배울 때 몇 cc다. 1번 경우에 몇 cc, 2번 경우에 몇 cc, 3번 경우에 몇 cc로 외운 사람들은 어때요? 번호를 10가지 외웠어. 언제 힘들어요? 11번 때 몇 cc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딱 잡아서 이 감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견성을 하면 그 감을 잡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대종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2500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교전 아무리 봐도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경계 상황과 같은 상황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답을 찾냐고. 마음 대중을 잡아요. 사막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거는 이 마음 대중을 잘 잡자고 하는 거죠. 사막 공부 잘하면 대중을 잘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남침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종을 하는 기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막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지남침이 없으니까 어때요?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배를 운전해야 돼. 내 인생을 운전해 가야 되는데 어때요? 운전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는 어디 달렸다? 사막 공부를 한 그 3대력이라고 하는 마음 공부의 실력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군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은 다 경계예요. 이게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경계예요. 이 지금 노트북도 경계예요. 이 모든 것도 다 경계, 모든 게 다 경계예요. 근데 이제 너무 넓은 거고 육경 그럴 때 좀 좁게 공부 삼아서 해야 된다고 좀 좁게 할 때면 뭐예요? 좀 아주 좁게 생각하면 좀 문제적 상황이죠. 내가 뭔가 뭐 해결해야 되고 뭔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좀 좁게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그런 헤쳐나가야 될 문제적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내 삶의 대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그때? 이미 늦긴 늦었어요. 그때 뭘 하기는 좀 늦긴 늦었지만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될 건 뭐죠? 그 경계 비슷한 걸 또 만날 테니까. 축구 보면 그렇죠. 어느 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야 저번에도 저런 상황에서 골 먹더니 또 똑같이 골 먹네.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또 먹네. 보는 사람이 막 짜증나죠. 근데 축구를 보고 짜증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런 거죠. 왜 꼭 그 대목을 넘어가지 못할까? 그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게 뭐죠? 내가 3대력이 없는 거예요. 3대력.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 개정의 사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인 수행인이라면 늘 그걸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 위기적인 문제적 상황, 경계, 천만 경계를 탈출하고 극복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 힘이 한꺼번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함정에 빠져서 함정을 헤쳐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물리적인 함정에 빠져서 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막판에 가서 뭐가 필요해요? 힌트. 이거 악력이라고 그러죠. 아무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올라가는 방법 다 알고 해서 지혜를 발동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면 구멍이 있구나. 그런데 막판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턱걸이를 할 수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판에 이 힘이 없으면 뭐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그 비행사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좀 놀랐어요. 이 볼트 너트를 이렇게 조이는 그 드라이버를 돌리잖아요. 이 훈련까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로 좀 어려운 자세에서 이거를 돌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몇 번 힘들게 돌리니까요. 여기서 쥐가 날라오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선이 고장 났을 때 결국은 그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그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어때요? 막판에 이 나사를 내가 10번을 돌리려면 100번, 500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할 수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임무 완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지만 경계라는 건 어때요? 그 하찮은 그거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경계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그 사회적 명망가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때 보면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것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천만경계라고 하는 것은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카이스트 학생들 처음 인사 가서 했던 짧은 설교가 생각나는데 이 마음 공부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이 배가 있는데 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구멍이 3개가 뚫렸어요. 이 배는 언제 때부터 가라앉습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배라는 게 어때요? 구멍이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자꾸 원만한 인격, 원만한 수행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가볍게 생각하면 어떤 거와 같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99.9%가 훌륭해요. 이 배가 얼마나 침몰할 때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100만 톤짜리 엄청난 배인데 침몰할 때는 축구공만한 구멍 때문에 물론 실제로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격벽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라앉는다고 했을 때는 그 신락 같은 이 작은 이것 때문에 결점 때문에 침몰하는 거죠.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꼭 이것과 같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작은 일로 무너지다니. 그 사람은 뭐예요? 평소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원만하게 수행해서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점을 다 채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배우신 대목은 이제 사막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는데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다, 그러니까 경계를 만났다 이랬을 때 내가 그 대응할 때 정말로 이 사막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대응을 하실 때 사막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그러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를 천만경계에 응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한 줄로 집약한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굉장히 내가 화가 나는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막 폭발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뭐 해야 돼요? 처음에 예, 정신수양으로 따지자면 화를 가라앉혀야죠. 화를 가라앉혀야죠. 사리연구로 보자면 내가 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화가 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냐, 인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리연구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거기까지 잘했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화는 내고 있어. 그건 뭐 작업 취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되고, 평소에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때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경계 때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발 앞에 떨어지는 그 축구공을 보고 그 공격수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어느 쪽으로 찰까? 발등으로 차야 되나? 골키퍼가 없는 쪽으로 차야지. 뭐 내 슈팅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0.1초 안에 차내잖아요. 그 반박자 빠른 공격수는 어때요? 연봉 차이가 몇 배가 납니다. 그건 뭐예요? 평소에 그 훈련을 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나 사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거를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평소에 사막 수행을 얼마나 병진했기 때문에 저 행동을 소리 없이 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달라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고. 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손흥민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화를 내고 나서 한 하루쯤 지나서 이제 이게 교전에 이게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렇게 알던 게 시간이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번째 당하면 한 서너 시간 만에 이제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 시간이 이제 짧아지긴 하는데 그게 이제 0.1초 만에는 한 10년쯤 지나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게 이제 그래서 마음 공부 실력이 그 정도 되면 부처님에 가까우신 분이고, 우리들은 차라리 뭐냐면 그렇게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른다면 차라리 행동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래요. 차라리 그럴 때는 멍청한 듯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냥 화나는 대로 해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더 키우는, 화를 더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리고 어떨 때는 1년 뒤가 지나서야 그때 내가 화를 냈구나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 화내서 그랬지 그러면 아니야 무슨 얘기야 그러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그때 내가 그 말이 가식적이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재밌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튼 한마디로 줄이면
사막 병진을 끊임없이 하면 엄청난 그 수행에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적인 편벽된 수행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